네, 반갑습니다. HRSP 정호영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 노무관리 깨알 시리즈 여러분과 함께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 준비한 주제는 회사가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소급 가입하게 될 때 기존 기간에 대한 부담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한 이슈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정리할 부분은 퇴직급여 제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이 퇴직급여 제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퇴직금 제도가 있고요,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퇴직금 제도는 여러분 아시지만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 이상 기간에 대해서 퇴직할 때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속기간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제도가 퇴직금 제도죠. 근데 퇴직연금 제도는 DB형 퇴직연금 제도와 DC형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자,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부르는데, DB형 퇴직연금 제도는 외부 적립을 해서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그 퇴직연금 계좌에서 헐어서 평균임금 계산을 한 다음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외견상으로는 약간 퇴직금 제도와 유사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중에서 DC형 퇴직연금 제도는 평균임금 계산이 필요가 없죠. 자, 1년 동안의 근로자의 임금 총액이 있으면 그것의 12분의 1을 근로자 명의로 개설된 퇴직연금 계좌로 부담금을 납입을 해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은 필요가 없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퇴직급여 제도는 퇴직금 제도와 퇴직연금 제도가 있고, 퇴직연금 제도 안에는 DB형 제도와 DC형 제도가 있다는 거 이해를 했는데, 자, 두 번째 오늘의 이슈가 되겠죠. 핵심인데요. 회사가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가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된 경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한 10년 정도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특정 근로자의. 자, 10년 정도 그냥 퇴직금 제도 하에서 이분은 계속 일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10년 정도 된 시점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DC형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을 하는데,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퇴직연금 제도 가입을 하면은 과거 근속기간 10년에 대해서 부담금을 납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러면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하는 방법 아까 말씀을 간단히 드렸지만,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납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10년 동안 지급된 임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 연차별로 12분의 1의 임금을 계산해서 납입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불리함이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10년이 되는 그 퇴직연금 가입하는 시점에서 과거에 퇴직금을 우리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듯이 평균임금 1일분을 찾은 다음에 10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납입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유불리나 근로자의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정 해석이나 명확한 해석 기준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급해서 가입할 때 과거 부담금에 대해서는 마치 그 시점에서 퇴직금을 계산하듯이 평균임금을 계산해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각각의 12분의 1을 단순하게 계산한 다음에 납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균임금 계산해서 퇴직금 계산하듯이 과거 10년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그거를 DC형 개인 연금계좌에 납입을 해주고 시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행정해석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법제처 21년 행정해석인데, 퇴직급여 부장법 19조에 따라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으로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식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한번 같이 쭉 읽어보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서도 가입기간으로 하면서 소급 근로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고 본다면, 근로자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반면, 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가입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므로 소급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한 근로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가업자의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도 제도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31분 이상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장에서는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만약에 뒤늦게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하시는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소급 가입을 해서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에 평균임금을 계산하셔가지고 납입을 시켜주는 구조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슈는, 원래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이 돼 계셨는데 회사가 이 부담금을 지연 납입하는 경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부담금을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정리할 거는 부담금 납입 시기 있지 않습니까?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했을 때 부담금 납입 시기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으로는 회사마다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관리 규약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연에 한 번 납입하는 회사도 있고 월납, 분기납, 또 반기납 이렇게 규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월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매월 특정일에 부담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연 납입을 하게 되면요, 원래 납입을 해야 되는 날짜부터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연이자가 100분의 10, 그러니까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건 기간이 좀 구분이 되는데요, 납입일이 정해져 있는데 납입일을 넘어서 지연하게 되면 연 100분의 10, 그러니까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는데, 퇴직 이후 14일이 종료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연 100분의 20, 20%로 달라지게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DC형 가입을 하고 계신데 납입을 지연하시게 되는 경우는 10%의 기본적인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또 20%의 지연이자가 붙게 된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DC형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여러분 놓치는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